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리얼러브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와 있는 작업선 해상 라이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5시 50분에 출항을 해서 현재 6시 40분쯤 됐나요? 네, 지금 욕지도 앞 해상에 도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온은 한 15도, 어제보다 많이 쌀쌀해져서 지금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래가 현재 남쪽이나 서쪽에서 바람이 잘 든다고 하는데 북풍이 불고 있어서 우리가 들었을지 여기서 얼핏 보니까 갈치가 꽤 많이 보이는데 욕지도 앞바다에서 바로 어떤 고기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또 최근에 그 바다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정어리 떼가 많이 먼 바다에서만 이렇게 배유 많이 주로 하는데 그래서 연안으로까지 많이 몰려와가지고 집단 폐사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가을바다 이 어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지를 않다고 해요. 뭔가 바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수상한, 바다가 좀 수상한 상황인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들여다보고 또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정치망 조업 현장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죠. 그물을 쭉 계속 다 좁혔고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그물 속에 든 녀석들을 퍼올리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데, 자, 어떤 녀석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들었네. 이 정도면 갈치 사이즈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지, 4지, 2지 반. 사이즈가 안 크네. 지금 놔두시고 어디까지 있어요? 네, 놔두시고 일단 하나 불러주고 도로장님, 오늘 칼치가 좀 큰 편입니다. 고등어가 밑에 있습니까? 고등어 꽤 있구나. 서정 걸어만 하고다 사물하고 생각하라고 나 칼치 좀 보여주겠어. 아이고. 칼치. 칼치란다. 저 고등어. 고등어가 색깔이 짙어서 그런가 잘 안 보이는구나. 와, 이거야. 됐어. 참. 다 스마트다 얘네 뭐가 들기구만 자, 고등어를 지금 저쪽으로 넘기고 있는데, 이거는 고등어를 저쪽 가두리에 넣어서 살리기 위한 겁니다. 저렇게 살려가지고, 좀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살을 좀 더 통통하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정치망은 그냥 잡아 올려서, 바로 이제 어판장에 내놓는 구조인데, 이곳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왼편에 노란색 가두리가 이제 정치망 그물 끝부분에 달려있죠. 그래서, 축양, 살려서 키울 수 있는 놈들은 웬만하면 저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살려서 키웁니다. 그렇게 이제 살을 좀 더 올리고, 상태를,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잡는 것 말고, 잡는 것과 기르는 것을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어법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정치망 어장이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치망 어장은 그물을 좁혀서 마지막에 모인 고기들을 퍼올려서 그냥 보통 다 바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참다랑어 양식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치어라든지 조금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이 들어오면
가두리에 넣어서 살리거든요. 살려서 키워서 출하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어라든지 방어라든지 우리가 부실이라 그러죠. 히라스 뭐 그 위에 돔 어쨌든 살려서 키워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어종들은 대부분 살려서 이 출하를 합니다. 갈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 고등어를 넘기고 있죠, 저쪽으로. 네, 하늘로 날아가는 고등어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갈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치는 바로바로 이제 건장에 내다가 팔게 되는데, 오늘 갈치가 좀 꽤 제가 보기에는 들어 보였는데, 로장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니고, 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갈치는 크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길이로 하지 않습니다. 폭. 우리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모으면 손가락 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대었을 때 몸통 폭이 그 정도다. 그러면 2지. 또 손가락 세 개를 뭉쳤을 때 나오면 3지. 뭐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붙였을 때 나오면 4지. 이거 폭이 꽤 넓죠. 이거는 이제 4지 사이즈.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 개수, 몸통 폭과 손가락 개수의 일치도 요걸로 가지고 이제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4지 사이즈 그러면 아주 이게 상품입니다. 보통 한 마리에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4지 사이즈 한 마리는 한 뭐 요즘 꽤 가격이 뭐 15,000원, 18,000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제 고가이고요. 3지 사이즈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2지 이하가 되면은 이제 주로 사료로 많이 쓴다고 해요. 오늘 갈치가 많이 올라왔고 고등어도 많이 올라와서 고등어는 살리고 아마 갈치는 바로 퍼올려서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이제 사료용으로 가공을 할 거고 좀 큰 녀석들은 또 시장에 내다 판다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한참 퍼올리고 있는데요. 어이구, 이거 뭐고 이거? 방어 히라스입니까? 네. 히라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잠시만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예, 사이즈가 크진 않다, 그지? 한 3kg. 예. 이 정도는 뭐 굳이 키우진 않고 이렇게 어창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바로 이제 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 가두리 말고 저쪽 그 참다랑어하고 많이 있는 축양장 쪽에 가서 또 살려가지고 키우기도 합니다. 고기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들을 보고 로장님, 이쪽으로 옮겨 놓은 녀석들은 뭐 어떤 것들입니까? 고등어만 이쪽으로도 분리합니까? 저리 바로 안 넣고 예? 고등 양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 옮겨 놨다가 다시 저리 옮기네 예? 고등어 오늘 한 몇 마리쯤 돼 보입니까? 1000마리? 3000마리? 어이구야, 그러면 꽤 오늘 들어온 셈이네. 사장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반물만 봤는데 이렇게 들어오노? 썰물? 그 조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원래 썰물 살 때는 방문만 가야 되는데. 예. 사장님이 막 어물처럼. 썰물 아까 들을 때 아까 들리다. 예. 혼자 차오르갈 때는 썰물이고. 성복이 되면 이제 싹 가더라. 이 물이 썰려 나가면서 물의 흐름이 그 물 안으로 고기를 밀어 넣는 식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물 작아서 속이 들어가. 아유,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았네요.
그물의 구조, 입구, 그물의 입구에서 그물 안쪽으로 이제 조수가, 그러니까 조류가 흐를 경우, 그럴 경우에 또 고기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썰물과 민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도 우리 이제 이 리얼러브들이 오늘 고기가 많이 들겠다, 안 들겠다, 어떤 고기가 들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 오늘 고등어 많이 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고등어를 계속 이쪽으로 옮겨놓고 있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한꺼번에 또 안쪽으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동안 조항이 별로 안 좋아서 다들 조금 걱정을 했었었는데, 오늘 꽤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냥 바로 내다 파는 갈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여기는 고등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등어는 살려서 조금 살을 찌우면 부가가치를 상당히 꽤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제주도 근해에서 선망 어선이 그냥 그물 쳐서 잡아와서 얼음 속에 담궈서 가져오는 거 우리가 보통 구이로 먹죠. 이것보다는 이제 화로로 고등어가 유통되면 훨씬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 콘텐츠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이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또 산채로 바로 화로차에다가 옮겨가지고, 이것도 기술인데요.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참 재밌는 게, 이제 제주도 가면 우리 그 고등어 회 많이 드시죠. 고등어 구이도 드시고 고등어 요리를 많이 먹는데, 제주도에서 유통되는 고등어의 이쪽 관계자분들 말씀에 따르면 한 80% 정도는 이 욕지도에서 만들어진, 욕지도에서 축양된 활고등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뭐 퍼센트야 또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욕지도에서 잡혀서 키워진 고등어들이 전국으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음식점에 가서 노르웨이산, 요즘 수입 고등어, 강고등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노르웨이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국내산이라고 돼 있다면 아마 욕지도, 지금 보신 이 화면 속에서 자랐던 고등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고등어 좀 꽤 든 것 같습니다. 쌍카 컨디션 괜찮아요? 이쪽 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어로장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 선원이 이제 한 3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근로자예요. 이제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상당히 일도 잘 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조업 여건이 이제 배를 타고 먼바다에 나가는 형식이 아닙니다. 정치망은 이제 아침에 나와서 정치망 그물에서 어획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또 항구하고 이게 정치망 어장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그렇게 멀지를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활 여건이 다른 직접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라고들 하기도 하고요. 와, 이거 계속 오늘 정말 고등어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자기 고기 잡다가 말고 바느질 같은 걸 하고 계시죠? 보다가 그물이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찢어진 조짐이 보이면 뭐 그냥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꾸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느질 조금 안 좋긴 한데, 바로 바느질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써 잡아놓은 고기들 전부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 자칫 좀 큰 녀석들이, 뭐 대방어라든지 또 가끔 들어오는 참다랑어, 이런 녀석들이 들어와서 이 째져 있는 부분, 뭐 이쪽으로 뭐 나간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째진 부분이 커지게 되면 고기에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또 그물 자체가 손상이 심하게 되면 또 그물 자체를 수리하고 보완하고 심지어 뭐 심한 경우에는 교환하고 이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물 수리는 이렇게 바로바로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그 정어리 마산만에는 정어리가 떼로 몰려와가지고 막 집단 며칠 동안 계속 수천 마리가 막 죽어나가고 있었죠. 또 부산 앞바다에도 정어리 떼가 몰려와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정어리 떼는 이렇게 연안으로 가까이 일부 좀 오긴 하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떼가 연안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잘 몰려오는 그런 어종은 아니라고 해요. 이런 녀석들이 갑자기 왜 연안으로 몰려왔는지, 또 그와 함께 전체적인 그 가을바다 우리 연근해에서의 어항 고기잡이도 썩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 욕지도 이쪽에도 난데없이 그 정어리 떼가 내항에 여기 말고 저 안쪽에 그 우리 여객선 왔다 갔다 하는 그 내항 쪽에 정어리 떼가 막 몰려와가지고 한번 막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어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바다의 변화가 정어리 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특이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연근의 어자원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은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민들이 너무 많이 잡았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 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잡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 전반적인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어류 분포라든지 어자원의 어떤 그 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꽤 최근에 잘 안 잡혔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 오늘 현장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은 반물을 봤다라고 이제 제가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배 두 척이, 여기 물론 그 배 한 척이, 아주 큰 배 한 척이 작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여기 욕지도 이 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선 두 척이 그물을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 올립니다. 그래서 그 그물 길이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한 100m쯤 된다면 100m 지점부터 제일 안쪽까지 배 두 척이 계속 그물을 당겨 올려서 고기를 몬 다음에 포 올리는 방식, 이걸 이제 제대로 한물 제대로 본다는 그런 의미고요. 반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100m짜리 그물을 다 털지 않고 한 50m 지점 정도에서 50m 해상에서부터만 그물을 좁혀가서 고기를 포 올리는 거, 이거는 이제 배 한 척이 간단하게 작업한다고 해서 반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반물을 봤는데, 지난 며칠간 온물을 봤을 때, 한물을 봤을 때보다 더 많은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잡은 활고등어 바로 여기서 이제 폭으로 돌아간 다음에 몇 마리 챙겨가지고 가서는 바로 이렇게 회를 떠먹기도 하거든요. 또 이게 이제 리얼 어부들, 선원분들이 또 회 뜨는 솜씨들이 상당히 괜찮아서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등어 회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고기는 잘 잡고 있는 중이고요. 이 주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안 개석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게 상당히 수심이 깊습니다. 이게 섬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외해에 거의 가까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맑고요. 이제 해가 뜰 모양입니다. 저쪽이 동쪽입니다. 여명이 맑았는데 해가 떠서 우렁차게 아주 멋진 일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고래등이라는 지역 툭 튀어나와 있는데 모래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물 위에 부표들이 쭉 떠 있는 게 있죠. 이게 그물 라인이에요. 이렇게 저 앞쪽에서 그물이 이제 안쪽으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제 이 사이로 고기들이 쭉 움직이다가 들어오게 되면 총괄처럼 밖으로 다시 역으로 빠져나가기는 조금 힘든 구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어가 보이고요. 알겠지. 자, 오늘 꽤 걱정했던 것보다 꽤 어항이 괜찮아서 선원분들도 그렇고 다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시 한 40분부터 한 20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좀 이례적이긴 한데 어쨌든 선상에서 생생하게 오늘 정치가 어떤 녀석들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도 드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게 자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